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글이라는 그 미국의 백과사전을 자주 보는데 구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미국 기지 중에서 외국에 있는 기지 중에서 제일 큰 기지가 어디 있냐라고 치면은 평택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미국 기지 캠프 험프리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기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육군 기지 중에서 물론 미국 본토 빼놓고 미국 해외 기지 중에서 제일 큰 기지입니다.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제일 새 겁니다. 제일 새 거일 뿐만 아니라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택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큰 미군 부대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맞아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미국 기지가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거는 다 헛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이 나라가 아무리 발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뺏어가는데. 그래서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인조 같은 사람은 선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데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정말 임진왜란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전란을 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가 대단히 위태로운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를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가서 참 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죠. 남의 나라 역사를 사기쳤다고. 이런 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틀리는 말을 막 해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연세들이 조금씩 있으시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본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나라의 배경이 바로 대통령이 방문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1938년 우리 독일이 될 거야 라고 독일하고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인구가 같습니다. 같은 게르만족이고 독일말을 같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따로 있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히틀러가 있을 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우리 독일 할 거야. 근데 그 영화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오스트리아 독립국이지 왜 독일이 돼? 그런 거기 주인공 그 남자 대령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가 밀려가지고 독일이 됐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독일이 졌죠. 독일이 지니까 2차 대전에 이겼던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가 소련이 2차 대전 때 미국 편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바보같이 소련을 잘 몰랐다고 그러는데 소련을 잘 모를 만큼 오해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싸우는데 소련이 미국 편을 들어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싸워주니까 저 녀석들 괜찮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쪼개진 거예요. 전쟁 끝날 무렵에 이제 독일은 항복하고 일본이 아직 항복을 안 했는데 미국이 소련 너도 와서 싸워. 일본하고 싸우는데 같이 싸워야지. 소련 놈들은 그때 일본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지금 독일하고 싸우다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인데 이거 아직 묻지도 못했어. 근데 어떻게 일본하고 싸우니? 그런데 8월 6일 날 미국의 핵폭탄을 갖다 떨궈뜨렸습니다. 8월 9일 날 두 번째 떨궈뜨리는 그날 소련이 그래 나도 일본하고 싸울게
일본이 죽은 거 다 알고, 그래서 8월 9일 날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일주일 싸웠습니다. 일주일.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그러면서 한반도를, 그때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소련이 제주도까지 다 점령할 판국이 된 거예요. 왜? 한국은 그때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연합국이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급해서 38선 자른 겁니다. 여기까지만 와. 이 밑에는 우리가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단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괜찮은 나라인 줄 아니까 좌우 합작해서 괜찮은 나라 만들어 봐. 예, 오늘 오스트리아 얘기를 대통령이 엉터리로 얘기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사회주의자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 칼 러너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을 세워서 정부를 같이 만들면은 이거 소련 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정권을 줬는데, 칼 러너라는 사람이 이거 공산주의자 이놈들 못 쓰는 놈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사람들하고 연정을 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씨가 잘못하고 말하는 연합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공산당을 쫓아냈습니다. 그 정부를 만들 때 보니까 보수가 한 80여 표, 사회주의자가 70여 표, 공산당이 4표였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연합정부가 생겼는데 그 정부가 보니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정부였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문재인 씨가 국제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민족은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오스트리아 가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야, 오스트리아 사람들아, 너네들 게르만 아니냐? 근데 게르만이 왜 독일하고 따로 살고 있니? 함께 살아야지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했다. 이게 창피하고 틀린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틀린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우리 웅천 스님도 얘기하시고 이계성 선생님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북한하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회주의하고는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스위스 같은데, 스웨덴 같은데 이런 데를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사회주의자들은, 온건한 사회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복지주의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 좀 놀아줘야지, 그 정도가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 모르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최악의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하고는 원천적으로 연정이거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것을 우리가 70년 동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자기 속마음을 밝혔다가 지금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음흉한 흉계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하나는 우리 국민의, 우리 자유주의 애국 시민들의 견제입니다. 이 견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공화국으로 바꿔가려는 그 흉계를 막을 수가 있고, 2. 외국의 힘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우리를 지원하는 그런 힘이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막고 북한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평택은 정말로 끝내주는 기지입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남의 일에 개입하는 거가 별로 그렇게 그 취미가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자기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도 많고 쌀도 많은데 우리가 남의 일을 다 간섭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소련을 막으려고 6.25 때 왔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북한하고 소련을 몇십 년 동안 막기 위해서 미국이 사용했던 기지가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기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소련 못지않게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바로 평택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예. 의정부하고 동두천은 중국을 막는 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소련이나 북한 막는 데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 평택이 중국을 막는 데 좋은 이유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서서 보면 중국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요 바로 위에 오산 공군기지라는 끝내주는 미국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평택에 아주 괜찮은 해군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골치 아픈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중국을 막는 가장 중요한 곳이 평택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육군도 있고 대한민국 해군도 있고 미국 공군도 있는, 여러분들이 뭐 비단 대한민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이 중요한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구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키우는 이 조국을 우리는 정말로 통일된 강대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무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것을 앞서서 행할 수 있는 당,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을 우리 목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충근 박사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